안녕하십니까. 조사국장 김명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출입 기자단 취재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서민생활 밀접 분야 고소득 사업자 조사 관련 보도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국세청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영세 사업자에게 갑질 또는 폭리로 피해를 주거나 서민을 상대로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하는 서민생활 밀접 분야 고소득 사업자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총 203명이며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 탈세 제보, 현장 수집 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자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이번 조사는 조사 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차명 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조세 범칙 조사로 전환하여 탈루 세금을 추징함은 물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및 부동산 개발업자, 고액학원, 스타 강사, 인테리어 사업자 등입니다. 구체적인 탈루 방법은 3페이지 하단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그간 국세청은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5년간 총 5,452명을 조사하여 3조 8,628억 원을 추징하고 395명을 고발 등 범칙 처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1,107명을 조사하여 9,404억 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 성과는 지속적으로 강화된 과세정보 수집 인프라를 토대로 그동안 축적한 조사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고소득 사업자 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탈루 사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 검증은 최대한 자제하고 축소해 나가되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일삼거나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서민 착취형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 고의적인 조세 포탈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입니다. 주요 조사 탈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사주는 소속 직원의 인사상 신분상 약점을 악용하여 직원 명의의 위장 가맹점을 개설하고 이중장부 작성 등을 통해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개인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소득세 등을 추징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자료 8페이지 두 번째 사례입니다. 조사 대상 불법 대부업자는 신용불량자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을 상대로 연 400%에서 연 2000%에 이르는 초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로 수취하였습니다. 또한 수금 사원을 시켜 폭언, 협박 등 불법 추심으로 대금을 회수하고 차용증과 장부를 고의로 파기하여 이자 소득 전액을 무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소득으로 배우자 명의로 고급 아파트와 외제차를 취득하는 등 호화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소득세 등을 추징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였습니다. 자료 9페이지 세 번째 사례입니다. 조사 대상 부동산 임대업자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임차인에게 이중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실제
임대료로 신고할 수 없도록 명시한 후 실제 임대료와 계약서상 임대료의 차액은 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로 수취하여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소득세 등을 추징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10페이지 네 번째 사례입니다. 조사 대상 고액 기숙학원은 수강료를 강사, 가족 명의의 차명 계좌로 수취하고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사주의 배우자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계성하여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명의의 실체가 없는 유령 급식업체를 통해 식자재 공급업체로부터 거짓 매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를 과다 계상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법인세 등을 추징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였습니다. 11페이지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조사 대상자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을 수도권 일대에서 여러 개 운영하는 사업자로 현금 결제가 많아지자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현금 매출 전산 기록인 포스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상당액의 현금 매출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 계좌에서 직접 관리하고 탈루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와 외제 자동차를 취득하는 등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소득세 등을 추징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12페이지 여섯 번째 사례입니다. 조사 대상자는 주택 인테리어 전문 시공업자로 현금 할인을 미끼로 세금 계산서 등을 미발행하고 공사 대금은 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로 수취하였습니다. 또한 허위로 기재한 이중 장부를 통해 세무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소득 분산 등의 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위장 사업장을 개설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소득세 등을 추징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 조사 현장 사진 자료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고소득 사업자 조사 과정에서 사업장 내 비밀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과 금괴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14페이지의 사진은 고리 대부업자가 이자 수입 내역을 기록한 비밀장부입니다. 15페이지 사진은 가방에 보관 중인 수표와 현금 뭉치, 금고에 보관 중인 차명 통장, 사무실에 보관된 현금 뭉치와 세무조사가 나오자 현금을 쓰레기통에 은닉한 사진입니다. 16페이지 사진은 세무조사 시 발견된 다수의 차명 계좌와 목도장, 회사에 보관 중인 주식 명의 신탁과 관련한 서류, 서랍에 보관 중인 다수의 차명 계좌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17페이지 사진은 당일 매출을 별도로 기재하여 관리한 서류와 금고에 보관 중인 일일 포스 매출 자료, 매출을 별도로 관리하는 전산 장부와 차명 통장 등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죠? 저기 지금 사례하고요. 뒤에 사진 자료가 네. 전에 투표하는 사람들이 별로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 좀 있어요. 예, 지난해 고소득 사업자 조사 과정에서 저희가 발견한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난해에는 307명 조사했는데 올해는 지금 200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동시 착수하는 인원이 203명이고요. 연초부터 통상적인 세무조사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쭉 해왔습니다. 거의 매년 그 비슷한 수준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주셨는데 이제 매년 비슷한 수준의 이제 조사한다고 말씀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국세청에서 이제 보면 이제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접 중에서 연락할 때뭐 어제는 이제 임대사업자 검증, 오늘은 또 이제 조사 참조 착수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국세청이 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최근에 좀 집중적으로 좀 과도하게 좀 노출되는 거 아니냐는 좀 우려도 좀 있어요. 그거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랑 예. 두 번째는 좀 기술적인 건데 이제 판에 이번에 보면 그 불법 대부업자가 이제 연 460% 고리로 수취한 그래서 이제 소득세 수취하는 게 있는데요. 그 제가 기술적인 내용 잘 몰라서 그런데 이자제한법 이상의 이제 원래 금리가 이제 불법이고 그거는 이제 본인에게 아마 나중에 돌려주든지 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소득세 추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이자제한법 이상 부분이나 이런 거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최근에 그 여기탈세 조사 발표하고 어제 발표한 거는 뭐 그 세무 조사는 아니었어요. 세무 검증이 주가 되고 그 탈루 혐의가 큰 경우에 세무 조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오늘 고소득 사업자 발표한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 조사는 그 통상적으로 매년 납세자의 어떤 신고 여부 검증을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선정하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포착된 경우에 하는 이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그 여기탈세 조사 발표는 비정기 세무조사의 일환입니다. 그거는 어떤 탈세 수법의 어떤 변화에 맞추어서 국세청에서 그동안에 그 여러 채널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이렇게 활용해서 어떤 중점적으로 이런 부분에 금년에는 특별히 더 집중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타겟팅을 해서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에서도 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또는 성실하게 신고한 대다수 납세자에 대한 어떤 세무 검증은 전체적인 수준에서도 이렇게 축소해 나가되 어떤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탈세를 시도하는 대기업 대제상가 또 역유탈세, 고소득 사업자 또 세법 거래질서 훼손자 이런 크게 보면 한 4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조사 역량을 집중해서 관리하고 조사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거의 일환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고소득 사업자 오늘 발표하는 조사가 2005년도부터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라고 해서 매년 해왔습니다. 하다가 그게 2010년 넘어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기획 세무조사 형태가 아닌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렇게 세무조사로 진행해 왔고요. 오늘은 이제 오늘 발표를 특별히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최근에 이 서민들 또 자영업자들의 그 어려움이 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서민층과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거나 어떤 갑질 행위를 하거나 또는 불법 행위를 일삼거나 이런 그 사업자 분들의 그 탈루 혐의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주고 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두 번째 그 질문을 제가 정확히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요. 그 불법 대부업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자제한법 이상 예. 부분에 대해서 그 나중에 이제 추징할 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자제한법 이상 이자 받는 거에 대해서는 원래 본인에게 환수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어서 이 부분 좀 나중에 어떻게 추징할 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불법 대부업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미등록 대부업자들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금융기관 또는 그 정상적인 대부업으로 등록하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등록하지 않고서 이게 불법 행위를 일삼는 그런 사업자에 대한 조사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제한법상 그 법정 최고 금리가 지금 현재 24%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한 40%부터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왔는데요. 그러니까 법을 위반해서 그 초과로 이렇게 이자를 수취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처벌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요건도 다 검찰에 고발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다른 법률 위반에 대한 조치는 있을 걸로 봅니다. 이제 국세청은 그 법률 위반 여부하고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 소득 등록하지 않고 다 누락한 거죠, 다. 거기에 대해서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포탈 행위가 적발이 돼서 검찰에 고발한 사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다 소득세만 하는 거예요? 네? 오늘 다 소득세만. 아니요. 여기 보시면 법인도 있습니다. 그 고소득 사업자라고 정의가 어떤 법률상 정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를 할 때 통상적으로 자영업자를 포함합니다. 자영업자를 포함하는데 이제 개인 유사 법인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1인이 지배를 하는 자영업자하고 거의 뭐 경영 형태는 똑같습니다. 다만 형태를 법인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개인 유사 법인이라고 해서 통상 연간 매출액 한 500억 미만 정도를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법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이번에 동시에 착수하는 건이 203명이고요. 연초부터 통상적인 어떤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전국의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7명이라는 거는 이제 그게 연말에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이게 정기조사가 됐든 비정기조사가 됐든 모든 조사 건수를 합친 게 1107명이고요. 오늘 저희가 발표한 203명에 대한 조사는 그중에서 비정기 세무조사로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한 고소득 사업자 지금 8개 분야로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분야에 대한 것만을 이렇게 전국 동시에 착수한 겁니다. 그 중에 일부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그 정도 거의 뭐 한 조금씩 건수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의 그와 유사한 정도 수준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정위로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정위에서 자료를 통보해 주는 거를 저희가 조사 대상자 선정에 활용을 합니다. 다만 공정위가 보는 그 어떤 불공정 행위라는 그 법령 위반이나 이런 부분하고 또 국세청에서는 당연히 그 탄루가 있어야만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 자료도 분명히 저희가 이제 수보한 거를 활용하고 있지만 다른 기타 최근에는 뭐 과거 탈세 제보는 종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는 차명계좌 신고 제도가 2013년 뭐 4년 요쯤부터 새로 생겨가지고 특히 탈세 제보 포상금과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이 지속적으로 좀 인상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차명계좌 신고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떤 그 탈루 혐의에 대한 단서 포착을 한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그게 꼭 폭리 갑질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단언하기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서민을 상대로 주로 그 사업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액학원, 이제 저희가 지금 이번에 포함한 그 고액학원이나 스타 강사 이분들의 이제 그 분석 내용을 보면 그 일반 학부모들의 어떤 자녀 학교 문제에 대한 불안 심리 뭐 이런 걸 이용해서 그 통상적인 어떤 그 수업료보다 과다하게 그걸 요구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좀 폭리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테리어 업자도 대부분 어떤 그 뭐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뭐 이런 건 이제 그 공사를 하는 게 대부분 서민 상대 업종이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어떤 그 자재 그 비용을 실제는 저가 자재인데 그걸 고가인 것처럼 좀 속여서 한 경우도 많이 적발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을 그 어떤 폭리나 어떤 불공정 행위나 뭐 이런 측면이 있는 사업자들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모든 고액 학원이나 인테리어 업자가 다 뭐 이런 뭐 서민 착취형 뭐 고소득 사업자 전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건데, 그러니까 이번에 대상은 개인 사업자랑 개인 유사법인 200명으로. 네. 그리고 5년 2010년 이후로 기획세무조사에 아니요. 매년 했습니다. 매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언론에 이렇게 발표한 경우가 최근에는 언제 있었죠? 작년? 재작년? 최근 2, 3년 내에는 저희가 이게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사 관리를 그동안에 고소득 자영업자 하면 많이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게 이제 고소득 전문직들, 또 현금 수입 업종, 또 뭐 여러 그 취약 분야들 이런 쪽이 이제 보통 포함해서 저희가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라고 관리를 했고, 또 오늘 여기서 이제 서민생활 밀접 분야라고 이렇게 제시를 한 8개 이런 분야는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종전에는 민생침해 사업자라고 해서 저희 이렇게 구분 관리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 이렇게 다 개인 사업자하고 개인 유사법인들이 영위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만 저희가 8개 분야를 대상으로 어떤 갑질이나 어떤 폭리나 이런 불법 행위나 그러면서 어떤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자 위주로 이번에 선정해서 착수하게 된 겁니다. 국장님, 금수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있는데 어제 나온 그 임대부동 그 탈루의 그 세무 검증에 한다는 거 그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제 발표한 내용은 주택 임대 사업자 중에서 신고 누락한 경우를 이제 정밀하게 검증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지금 사례로 제시한 경우는 주택이 아니고 상가,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거액을 증여받은 20대 뭐 이런 젊은 친구들이 당연히 부동산 임대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죠. 다만 사용한 수법이 뭐 이중 계약서 작성이나 이렇게 좀 변칙적이고 좀 탈법적인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다 사례로 포함을 한 겁니다. 그건 이제 오늘 착수한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해 저희가 1,100여 명을 조사해서 9천 몇백억을 최대 성과를 거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03명은 뭐
이제 다른 조사건까지 다 연말에 합쳐봐야 아는 겁니다. 이 203명만 따로 그 개별 조사건마다 다 그 업종이나 어떤 그 탈루 수법이나 이게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전적으로 탈루 혐의 금액이 얼마일 거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거는 오늘 발표된 건 상가 임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택은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고 어제 1,500명하고 중복되는 인원은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네, 중복인원은 없습니다. 아니, 어제는 조사가 아니에요. 그 예, 어제는 1,500명에 대해서 그 일단 세무 검증이라는 게 그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 누락 부분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납세자 소명을 일단 요청을 하게 되고 소명을 받아서 누락인 게 이건 뭐 세무조사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과 기타 법원 또 지자체 관련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탈루 혐의를 어떤 찾아내게 되고 그걸 갖고서 납세자 소명을 거쳐서 거의 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세무조사를 할 필요가 없고 다만 그 중에서 어떤 그 탈루 혐의 금액이 다른 탈루하고도 좀 연관성이 보인다라거나 예를 들면 다른 사업을 하면서 사업 자금을 유출해 가지고 법인 같은 거 운영하면서 여기다 그때 주택 구입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포착이 되거나 또는 워낙 그 금액이 여러 채를 막 임대하고 누락이 크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서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소득이라고 하면 아까 뭐 유사법인 같은 경우는 500억 미만을 따로 관리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고소득이라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소득을 이상을 기준으로 했다고 보면 됩니까? 고소득에 대한 뭐 사전적인 그 이렇게 법률적인 뭐 정의는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구분하신 기준이 통상적으로 어떻게 직종별로 음. 전문직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업종 관련해가지고 음. 저희가 그 매년마다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전문직 이게 통상적으로 그 이게 직종별로 업종별로 직종별로 좀씩 다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업종을 사전에 여기는 통상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고소득 그 자영업자로 이제 분류를 하는 업종을 이제 전문직 업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현금 수입 업종이 있고 기타 취약 업종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뭐 수익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고소득이고 이렇게 선언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고요. 직종 자체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신고 금액을 가지고서 막 딱 자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예를 들어서 변호사다 그러면 변호사 중에서도 엄청 고소득인 분이 있고 저소득인 분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업종 자체의 성격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고소득 전문 직종으로 전체를 그냥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금액으로 이렇게 사전에 정해 놓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니까 서민 관련 업종이라고 해가지고 8개 업종을 냈는데요. 아까 좀 전에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전문직 고소득 개인 사업자에 대한 계획은 없으세요? 그쪽에 대해서 들여다볼 계획은 없으세요? 통상적으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포함을 하지를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렇게 기획 세무조사 이렇게 전국 동시에 이렇게 지방청과 세무서 다 동원해서 하는 이렇게 안 하고도 통상적으로 매년 정기 조사를 하고 정기 조사 대상자로 일정 수를 다 선정하고 조사를 하고 있고요. 예. 발표를 안 하셔가지고 특별히 이런 것처럼 발표를 안 하셔가지고 발표할 만한 내용이 지금 현재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그러니까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네. 고소득자에 대한 특별히 따로 이런 식으로 서민이라는 이름을 해서 크게 발표한 예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직종이나 특정 업종만 딱 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조사 결과나 이렇게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서민이라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프랜차이즈 가맹업체, 불법 해소업체 이런 식으로 몰아짜고 뭉쳐가지고 지금 관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정부 관리하고 있죠. 그렇다 그러면 전문직 고소득자 부분도 다른 한 파트로 이런 식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관리는 합니다. 관리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소득 전문 직종 이렇게 해서는 저희가 아마 과거에도 통계를 제공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중에서 뭐 변호사, 뭐 병원 뭐 이렇게 딱 집어서 이렇게 특정 직종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고소득 사업자 조사 실적 그 중에 그 이렇게 분야로 나누어서 저희 지금 통계 연보에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 직종이 빠진 게 뭐 고소득 전문직은 별도로 조사를 안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타이틀이 저희가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득 사업자 중에서 탈루 혐의가 높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동시 조사를 한 거고요. 전문 직종은 평상시도 계속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불빛 마치고 추가 질문을 저희가 전화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